안녕하세요. 가볍게 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네 번의 노크의 저자 케이시의 수필집 I 라이트 읽어드릴게요. 연결 해제. 감미로운 불면의 밤이 좋다. 이불보다 포근한 건 알림과의 해제. 알림 연결 해제 소리. 뚝. 자유의 소리. 난 누가 뭐래도 잠이 제일 좋다. 깊게 잔 다음 날은 걸음마다 땅에 입 맞추고 찬양하고 싶다. 불면에 자주 시달리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랜 시간 예민한 성격 탓에 툭하면 불면에 시달렸다. 간혹 남에게 차갑게 말한 날에는 옅은 죄책감을 덮고는 도무지 잠들기 어려웠다. 얼어붙은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이 온도는 대체로 타인을 대하는 행동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뜻한 온도는 대충, 그냥, 생각 없이 잠드는 건데 뜨겁고 차가운 밤의 연속이었다. 졸린 기분을 사랑한다. 내 하루가 뜨겁거나 차갑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눈이 감길 것 같고 어디서든 잘 수 있을 것만 같은 나른함이 좋다. 피곤한 날, 초저녁에 일찍 누웠을 때 이불 안의 공간감은 아늑하다. 잔잔한 음악을 틀고 중간에 깨지 않게 물도 조금만 마신다. 그리고 모든 연결을 해제하면 휴대폰 액정은 까만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춘다. 연결이 끊길 때에만 보는 내 모습이다. 이때 밀려드는 잠을 받아들이는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잠든 다음날 아침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무한한 긍정이 창문을 넘어온다. 이럴 때면 서둘러 샤워하고 나간다. 일찍 문 여는 카페에서 보내는 짧은 시간은 황홀하다. 그런 날 특별히 찾아가는 카페가 있다. 유난스럽게 손 흔들며 인사하는 카페.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맞이하는 게 고맙기만 하다. 사람 좋아하는 리트리버가 환생한 것만 같다. 호들갑 떨며 인사하는 카페는 아주 소중하다. 보기 드물게 기분을 파는 카페다. 기분을 한 잔 마시면 행복감은 극에 달한다. 기분에 휘둘리는 날이면 기분 파는 가게 투어를 한다. 커피 파는 리트리버, 과일 파는 고양이, 빵 파는 시추 사장님들을 보며 간단한 안부를 묻는 사이 해롭지 않은 드라큘라가 되어 기분만 쏙 빼먹는다. 좋은 기분까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모르는, 아무리 봐도 믿으면서 파는 장사다. 문득 미안해진 나는 평소보다 더 비싼 메뉴를 고른다. 오는 길은 루트를 바꿔 멀리 돌아온다. 평소 그냥 지나칠 동양 바구니에도 거금 커피 한 잔 값을 내놓기도 한다. 받은 만큼 내놓는다는 함무라비 법전에 충실한 즉석 기분파다. 내 소비는 대체로 깐깐한 편이지만 기분을 사는 데는 아끼지 않는다. 또한 변화에 던지는 투표다. 환경 정책의 방향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좋은 소비는 더 나아가 운명을 만든다. 운명이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성격이었다. 좋은 기분을 마신 날은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는 마법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난 운명론을 믿지 않는다. 역시 기분파다. 내 안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기분이라면 다른 데서 산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향연이 있어야 달래지는 하루가 있다. 그럴 때는 다시 불친절한 현실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 현실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일찍 잠에 드는 게 최고다. 휴대폰 알람을 끄는 것으로 고독이 가득하다니 또 얼마나 다행이고 멋진 세상인가. 어떤 비교와 평가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관찰에서 벗어날 때의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바보 똥개. 살찐 거 아니고 세상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행보야.
3인치만큼 세상과 더 친해진 거지. 포용하게 된 거야. 너그러워진 거. 사방으로. 예쁘다는 말로도 충분할 테지만 사랑스럽다, 귀엽다, 매력있다 같은 말도 존재하는 걸 보면 각각 쓰임새가 다르다. 둘만 공유하는 애칭도 그래서 흔하게 부르지 않는다. 고유한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가장 좋다. 언어는 상호작용이라 같은 언어를 써도 소통이 안 되면 다른 언어로 본다. 말이 거친 사람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게 분명하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거친 언행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친다는 것. 가장 먼저 극단적인 말을 듣는 사람은 말하는 당사자다. 화살은 상대를 향하지만 뜨거운 돌을 집어던지는 것처럼 자신이 먼저 다친다. 또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건 상상이다. 기분 좋은 드라이브 도중 갑자기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 난폭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 위협 운전으로 여긴 나는 옆 차선으로 옮겨 인상을 팍 쓰며 창문을 내린다. 그러자 상대 운전자가 먼저 말한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인데 일이 너무 급해서요. 정중한 태도에 난 언제 그랬냐는 듯 누그러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말 한마디에 난 간디가 된다. 조심히 운전하세요. 우연히 싸움 구경을 할 때도 폭언이 들리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끔찍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긴장은 결코 유쾌한 진동은 아니다. 말을 함부로 하던 듣던 내게 이로운 것은 없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예쁜 단어들을 말해보자. 사랑해. 아무리 세게 외쳐도 물 표면에는 큰 변화는 없다. 이어서 내가 아는 욕을 뱉는다. 입술 끝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난다. 다른 언어로 욕을 해도 비슷했다. 무엇보다 입모양이 예쁘지 않고 공격적이다. 상대를 향한 날선 말은 요동치게 만들었다. 우리도 70%가량 물로 채워져 있으니 말이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만 해야겠다. 설령 거친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다면 표현력 없는 바보 똥개다. 그 이상의 욕은 못하겠다. 내가 들을까봐. 스트레스를 없애는 건 술, 흡연, 욕설 같은 자기 파괴보다 자기 사랑이다. 맛있는 음식, 달콤한 케이크, 따뜻한 샤워, 즐거운 음악과 대화가 최고다. 동물과의 대화나 식물과의 교감도 스트레스 완화의 최고다. 말 없는 식물이 대뜸 말을 걸어오고 동물의 소리에서 위로받는다. 귀여운 것에는 도무지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도 썩 귀여운 편이다. 자세히 보면 그런 구석이 있다. 물론 내가 볼 때. 분자 단위로 쪼개보면. 행복은 샐러드. 행복만큼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돌고 돌아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저장할 수 있는 곡물로 보지 않고 샐러드쯤으로 본다. 냉장 보관을 하든 겉면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든 무슨 짓을 하든 지금이 가장 신선한 샐러드. 난 샐러드를 보관하려 얼마나 애썼나. 상온에서 3일 지난 샐러드는 효용 가치를 잃는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처음 감동한 순간이 정점이고 이후 하락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행복은 경로 이동하는 도달 지점,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정점이 아니라 상태에 가깝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는 정도로 여긴다. 행복도 과잉이면 과식처럼 몸을 힘들게 한다. 배부르면 끝이다. 그 이상이면 탐닉에 빠진다. 대신 적게 자주 먹는다. 행복은 거대하고 거룩한 감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찮아 보일 만큼 작았다. 한번 과잉 도파민을 경험하면 나머지 것들은 시시해진다. 불처럼 아래로 향하지 않고 더 강한 자극에 이끌린다. 그 끝에 뭐가 있는지는 뻔하다. 행복의 기준을 선으로 긋고 도달하려는 목표로 여겼을 때는 되려 강박증이 생겼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채워주려고 한다. 잔잔하고 시시하고 편한 행복이 좋다.
이를테면 아끼는 사람과의 가까운 나들이 중간에서 느끼는 나른한 기분,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작은 고양이와의 눈맞춤 정도면 충분하다. 잡초, 들꽃, 새, 아이들, 고양이, 강아지가 자라는 것에 눈을 두는 것. 새로운 시선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루트였다. 숨 쉬는 것을 의식해야 산소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행복도 그랬다. 눈 깜짝할 사이 제한적으로 허락된 타임 세일이었다. 소유할 수 없었다. 선물, 옵션처럼 미래를 담보로 거래할 수도 없었다. 익숙한 것의 변형으로 새로운 시선을 만끽했다. 가구 위치를 바꾸고 새로운 길,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좋았다. 보통의 나였으면 실험체가 되기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지금은 민트 초코 치킨이 나왔다면 먼저 먹어본다. 실패하면 어떤가? 기꺼이 얼리 어댑터가 되는 것도 좋다. 모든 영웅담, 실패담은 얼리 어댑터가 가지니 거부할 이유도 없었다. 새로운 도전에 위화감을 없애는 근육이 생겼고 일상에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졌다. 아니 글쎄 민트 초코 치킨이 나와서 먹어봤는데 로 시작하는 대화는 보다 풍성하고 신선하다. 변두리에서 머물다 중심에서 주도하는 대화가 됐다. 화제거리가 있는 사람이 어디서든 메인이었다. 새로 보기는 다시 보기, 자세히 보기와 비슷한 말이었다. 망원경을 현미경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관망을 관찰로 바꾸면 모든 것이 새로운 탐구 대상이 된다.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면 모든 것이 신기하고 소중하다. 나이 들면서 알게 되는 것들일까? 세상을 광각으로 보다 어느새 접사로 보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을 한다. 먼 산의 풍경에서 산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가의 꽃을 보는 것. 접사는 피사체에 최대한 근접해 촬영하는 기법이다. 부모님의 세대의 메신저 사진에는 유난히 꽃이 많았다. 할머니들의 옷과 가방은 꽃천지다. 화려한 꽃을 보면 웃음꽃이 핀다. 행복을 위해 고개를 180도 돌려본다. 미처 보지 못한 추억과 사랑이 공기처럼 느껴진다. 만에 하나라도 안 보이면 거울을 앞에 두고 360도로 돌린다. 가능하다면. 묵묵히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부모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는 일요일 오후 엄마 아빠의 알 수 없는 대화와 웃음 속에서 잠들다 깼을 때의 안온한 기분을 잊을 수 없다. 어떤 ASMR보다 좋은 엄마 아빠의 수다가 이어지는 평온한 어린 시절. 졸린 눈 비비며 외식하러 분주히 움직이던 따뜻한 날이 그립다. 엄마 아빠라고 아무 걱정도 없었을까마는 걱정을 내게 비치지 않았다. 지금의 나보다 어린 엄마,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좋았다. 자연스럽게 하염없이 터지는 하품과 웃음이 행복으로 각인됐다.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결국 꿈의 세계로 떠밀리는 기분이 좋다. 신나게 놀고 사랑하는 사람과 12시간 잠드는 황홀한 기억도 잊을 수 없다. 숙면 후 아침 햇살과 창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뭉게구름은 신난 강아지처럼 들뜨게 만든다. 파랗고 풋풋한 녹음과 여름의 쨍한 햇빛, 겨울의 맑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의 상쾌한 기분도 좋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 몸으로 뛰어놀기 좋아해 줄과 공 하나면 신나게 놀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해가 넘어갈 때쯤부터 내 이름이 불리기 시작한다. 누구야?
해가 넘어감과 동시에 고음의 플레임이 들릴 때까지 놀았던 기억이 선연하다. 웃음 가득한 즐거운 기억 속에는 줄과 공이 늘 함께했다. 줄과 공은 여러 파생놀이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어느새 공은 잃어버렸고 다른 사람들의 공놀이만 봤다. 줄은 묶는 도구가 됐다. 유선의 시대는 요란하게 저물었고 와이어리스 시대가 도래한 지도 오래다. 이제 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 형태로 나를 묶었다. 특히 가장 질긴 고무줄은 과거에 내가 아팠을 때 생겼다. 그때 내가 스스로를 고무줄에 동여매고 엮어버린 기분이다. 벗어날 수 없는. 다른 적당한 비유를 못 찾겠다. 상처받은 과거와 현재의 나는 끊어지지 않는 고무줄로 연결돼 있다. 팽팽해서 곧 끊어질 것만 같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았다. 끊어지면 어떡하지? 곧 끊어질 것만 같은데.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표정도 몸도 바짝 굳었다. 이때 고무줄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오래된 신경계로 실존하는 위기였다. 과거에 내가 스위치 켜면 시간을 재빨리 거슬러 현실에 내 신경이 즉각 반응한다. 빛보다 빠른 건 이 녀석인지도 모른다. 옴짝달싹 못하며 일시정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내 컨트롤러였다. 두들겨 맞는 것도 이골이 나는 법이라 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각성에 이른다. 본능적으로 반격했다. 줄을 끊는 건 지금의 나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잖아. 땀으로 흠뻑 젖어 잡아먹히기 직전에서야 알게 된 생존 권리였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반격하기 마련이었다. 이 질긴 고무줄을 내 앞에서 끊어야 했다. 내가 끊는다면 팽팽한 줄은 잊고 싶은 과거를 목표 지점으로 맹렬히 날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상처받고 부끄러운 과거는 지운다는 표현보다 분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팽팽한 줄로 산산조각 내버리리라. 그동안 괴롭힌 만큼 더 확실하게 부수겠다. 스토커와 이별할 때는 거침없이 끊어내는 게 맞았다. 접근 금지 명령은 필요 없는 것이다. 다시는 연결되지 않게 신경계를 끊는 것만이 방법이다. 상처 없애는 몇 가지 방법. 취소선 긋기, 수정액으로 지우고 덮어쓰기, 풍화작용으로 날려보내기, 먼저 끊기. 이 고무줄은 정말 악독한 것이 양쪽으로 마술을 뻗친다.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와도 연결하려고 한다. 이 녀석은 학습 능력이 탁월해서 사소한 단서만으로도 내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줄이 길어지면 다시 긴장하는 것은 분명 지금의 나다. 그렇다면 더 길어지기 전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방법은 쉽다. 내 작은 노하우는 불안할 때는 왼손으로 양치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저녁상에 올린다. 현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통제권을 70% 정도만 가진 것 같은 어색한 왼손으로 불안에 맞선다. 왼손잡이는 반대다. 왼손으로 내일의 일정을 써내려가는 것도 좋다. 할 수 있다면 왼손으로 공을 차고 왼발로 공을 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책은 상처와 불안에 뻗친 고무줄을 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큰 상처가 생겼을 때 1. 모른 척하다 부정하기. 저건 상처가 아니야. 자기 최면에 빠지는 사이 상처는 더 곱는다. 2. 상처를 보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 흉터는 있어야 그래도 나았다.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징그럽지만 상처를 바라보는 게 용기였다. 인정은 감수한다는 것이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불안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한다. 이상 케이시 작가의 I Light였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가볍다. 뭐 이런 뜻일까요?
보통 나는 대문자 I를 사용하잖아요. 좀 색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대문자 I가 아닌 소문자 I를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문자 I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버전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스템 안정성과 성능이 개선된 보다 가벼운 I 라이트 버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가볍게 책 읽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따뜻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